그다음 이제 파리올림픽 관련 소식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파리올림픽 이전에 그 나이키 질문하셨을 때도 파리올림픽 특수 기대되지 않나요? 하셨을 때 파리올림픽 기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델타 항공 실적 발표에서 파리올림픽 관련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파리행 노선이 잘 안 팔린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델타는 미국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파리 노선을 운항 중에 있다고요. 전체 미국에서 이제 파리까지 가는 노선, 이게 델타 항공이랑 그 프랑스의 항공사 하나랑 이제 자매 파트너십 맺어서 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데 파리 많이 안 간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파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예약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약 1억 달러 여름 분기에 매출 악영향 나타날 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파리 거주자들이 뭐 올림픽 이후로 휴가 갈 건지 올림픽 보고 갈 건지 좀 파리에서 미국 오는 비행기 잘 안 끊고 있고 또 파리 호텔 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애초에 파리를 찾지 않고 있답니다. 근데 이번 여름은 좀 그렇지만 뭐 올림픽 이후 이 가을에는 대서양 횡단, 이 가을 수요는 매우 견조하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만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여기 델타 에어라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라고 또 덧붙여서 약간 자신감이 조금 결여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그러면 파리 안 가고 어디 가냐 했더니 엔화가 정말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엔 환율이 거의 뭐 100엔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160엔 하니까 너무 저렴해서 환율 영향으로 일본 여행이 역대 최고를 기록 중에 있다. 뭐 9월, 10월, 11월 가을에 일본 여행 엄청나게 예약 지금 몰리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관련해서 일본 관련해서는 이따 좀 더 짚어볼 예정이고 올림픽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냐?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이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 21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은 약간 시차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결국 밤새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시청률이 하락한 것도 있는데, 근데 뭐 그 시차 문제 외에도 올림픽이란 거 자체에 요즘 젊은 세대는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좀 분석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TV 없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또 이제 코드 커팅 추세로 인해 사람들 다 지상파 안 보고 다 이제 넷플릭스, OTT만 보다 보니까 TV 시청률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다 도파민에 절여지고 있죠. 이 숏폼 형태. 결국 뭐 틱톡, 유튜브 쇼츠, 메타 릴스 숏폼 형태의 영상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올림픽을 보더라도 풀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는 이런 시대가 와서 올림픽 때문에 뭐가 이제 좀 기대된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왜 인기가 없어지냐 했더니 기존 종목들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서핑, 스케이트보딩, 브레이킹, 그리고 암벽 등반 그런 거 새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청률 상승에 기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올림픽 되면은 볼 필요 있겠고 근데 이제 올림픽 결국 또 기대가 안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그래도 이번에 선거에서 선방했지만 정치적으로 여전히 꽤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강 관련해서 이번에 센강에서 올림픽 수영한다고 하는데 이 수질 개선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비 많이 지출을 했죠.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태웠음에도 센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파리 시민들은 이제 올림픽에 그렇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프랑스 현재 이 심각한 사회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원래 여기 센강에 직접 수영하겠다 했는데 그날 조금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져서 수영 취소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마크롱 대통령 수영할 때 똥 싸러 가자 이런 뭐 화장실 변기 짤들 돌고 이 똥물에 빠진 그런 짤들 많이 돌았는데 조금 올림픽이 잘 될지 그거는 2주 뒤에 개막한다니까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뭐 델타항공 주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살펴보면은 파리행 노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국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파리 노선 운항 중이라 하는데 파리 많이 안 간다 하고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과의 경쟁 압박 그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델타 항공에서도 파리는 안 가지만 사람들 일본에 역대 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인들이 라고 이야기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지출 데이터 이거는 지난달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데이터가 나온 건데
어디를 그렇게 많이 가냐, 미국인들이 여행지. 1위는 압도적 1위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카드 지출을 하더라. 그리고 2위는 항상 보통 미국에서 일본 올 때 같이 오죠, 한국이랑. 한국에서 미국 놀러 가면 캐나다 뭐 같이 가고 하듯이.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 1위, 2위 미국인들이 와서 여행 카드 지출하는 국가 1위, 2위에 올랐고, 그러면 결국 이제 뭐 미국인들이 일본 가서 소비한다는 거니까 관련한 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6월 카드 데이터 나왔습니다. 근데 6월 달 여행 관련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여행 산업 자체가 죽은 건 아닙니다. 여행 주식들 뭐 항공주는 좋지 못한 모습이 많고 호텔 주식들도 조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여행은 진짜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2024년 6월 이 미국의 해외여행을 간 가구 수는 2019년 6월 대비해서 30% 증가했고 작년보다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전례 없이 많이 가고 있다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의 소비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 부익부 빈익빈 결국 엄청납니다. 이 막 주식 투자 많이 하고 또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막 주식 시장 상승하니까 돈 엄청나게 자산 증식하고 하니까 이제 부의 효과 때문에 럭셔리 여행 즐기고 또 여행지 가서 럭셔리 소비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은 해외에서 럭셔리 소비 관련한 카드 지출이 이번 6월 달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팬데믹 이전, 재작년, 작년보다도 이 럭셔리 관련 지출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물론 이 럭셔리 관련 지출은 미국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해외 가서 하는 럭셔리 소비 지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뭐 일본 많이 간다니까 일본 여행 가서 뭐 구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벌써 그런 게 반영돼서 올해 주가가 YTD 기준 많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일본 여행 꽤 가보면은 느끼는 게, 아식스 매장에 항상 아식스 오니츠카 타이거 매장에 서양 분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고 다들 여기서 한 켤레 사서 자국 돌아가면은 입소문 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9월, 10월, 11월 가을에도 많이 온다 하는데 이런 거 계속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세탄 미스코시, 한국 분들도 많이 가서 이세탄 백화점이랑 미스코시 백화점 가서 그 일본의 특산물이 셀린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셀린느 사려고 맨날 줄 엄청나게 길던데, 올해 125%로 전 세계 백화점 업체 중에는 주가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 여행 가면은 이런 산리오, 국내에도 그 어린 자녀분들 키우는 집은 다 알죠. 이거 헬로키티, 뭐 그 마이멜로디, 프로미, 시나모롤, 뭐 폼폼프렌 이런 친구들 있는데, 거기도 항상 뭐 사람들 많고 그런 영향이 있고, 뭐 이런 다카라토미 일본 공항이나 도시 가면 요새 그런 가차샵이 많습니다. 그 이제 뽑기 하는 그런 것도 외국분들 항상 오시면은 또 재밌다고 많이 뽑더라고요. 동전 문화다 보니까 동전 남는 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공항에서 다 뽑기하고, 그런 기업도 주가 이렇게 뭐 일본 여행 수요 많다니까 올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항공사 주식 최근에 또 안 좋고 델타 에어라인도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 데에는, 보잉이 또 오늘 안 좋은 이야기, 항상 보잉은 안 좋은 이야기 악역 담당입니다. 보잉 737 맥스가 고객 인도 추가 지연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025년이랑 26년에 인도 예정인 737 맥스 추가 지연 통보를 고객사들한테 다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인도에 예정에 있던 항공기들 다 2026년으로 항공기 인도 예정 넘어갔고, 이미 늦어진 항공기 인도 외에도 다 3에서 6개월씩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항공기 공급망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이 항공기 유지 보수 자재 그리고 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잉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쯤에도 에어버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에어버스도 올해 인도 목표 달성 불가하다. 왜 그러냐면 엔진 관련한 문제들이랑 항공기 부품 관련해서 공급 이슈가 자꾸 있다 보니까 배송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뭐 사실상 이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둘 다 항공기 인도를 제때제때 못한다니까 항공사들은 계속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잉도 오늘 관련 소식 때문에 프리마켓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산업에서 뭐 이렇게 항공사, 항공기 제조업체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 결국 뭐 호텔 업체도 있고, 뭐 호텔 업체도 있죠. 숙박 업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숙박 예약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에어비앤비는 뭐 숙박 예약 플랫폼이면서 이제 이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호스트들을 통해서. 근데 어제 에어비앤비 주가를 약 5% 하락시킨 뉴스는 어제 나왔던 이 몰카 논란입니다.
이 몰래카메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에어비앤비가 최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원에서 계속 관련 조사 받고 있다 합니다. CNN에서 심층 조사를 해보니 지난 10년간 에어비앤비 고객들이 이 몰카 관련해서 민원을 3만 5천 건 이상 넣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고객의 몰카 관련 민원에도 관행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 했지만 이게 오히려 이제 이 혐의자들 그리고 이 몰카 혐의자들의 좀 증거 인멸 시간 주고 수사를 거의 방해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혐의를 에어비앤비 측에서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이 관련한 문제를 계속 인지하고 있는데도 게스트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야기 나오던 게 글로벌 호텔 체인들 뭔가 뭐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호텔 기업들은 뭔가 게스트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호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다 지는데 에어비앤비는 항상 이 플랫폼 기업들의 뭔가 특징 중 하나죠. 우리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했고 이 관련해서는 다 호스트 잘못이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것도 현재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몰카 관련해서 또 에어비앤비가 조금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이런 게 자꾸 쌓이면은 ESG 측면에서 조금 많이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죠. 게스트가 우리 이거 피해를 당했다. 에어비앤비한테 우리 소송해서 이걸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그 에어비앤비 측 변호사들이 단체로 와서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면은 기밀 유지 계약 서명을 요구하고 뭐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게 논란되는 것 중 하나가 에어비앤비 호스트 중에 몰래카메라 혐의로 실제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 호스트가 있었는데 근데 출소 이후에 다시 또 버젓이 에어비앤비의 슈퍼 호스트로 호스팅을 하며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고 있더라 라면서 이것 또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이 호스트 신원 확인 관련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똑바로 잘 되지 않고 불완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그리고 또 이 에어비앤비 관련 소식 중에 작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관련한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너무 막 파티 문화도 심해지고 그리고 주택도 많이 없고 집값도 높은데 다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사업하니까 이게 자꾸 임대 사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작년 9월에 이 뉴욕시에서 규제를 했는데 그래서 에어비앤비 뉴욕에서는 이 호스팅 등록해 놓은 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급감했는데 실제로 규제 이전에 22,000 개였던 뉴욕 에어비앤비 숙소가 이제 24년 5월에 3,980개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미국 여행객은 계속 증가하는데 숙박 옵션은 감소해서 결국에는 에어비앤비 측만 손해 본 거죠. 에어비앤비 객실은 많이 없어졌는데 여행객은 증가해서 사람들 그러면 뉴욕에 있는 호텔 가야 되는데 호텔은 제한돼 있는데 여행객 증가하니까 호텔 평균 객실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규제 때문에 뭔가 에어비앤비는 피해를 보고 호텔 업체들은 조금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어제 결국 이런 몰카 관련 이슈가 CNN에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에어비앤비는 그거에 포함될 것 같지 않은데 대형주긴 해도 그래도 주가가 올해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관련 보도 때문에 마이너스 5%대 하락하고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반발 매수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ESG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킹홀딩스 오늘 투자 의견 업데이트 되면서 또 프리마켓이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뭐 호텔 가격 자꾸 상승하고 에어비앤비 몰카 논란 그런 게 자꾸 있다 보면은 조금 호텔 측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호텔 가격 상승하면 이제 예약할 때 부킹홀딩스 측에선 수수료 퍼센트로 가져가다 보니까 좀 계속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킹홀딩스 오늘 프리마켓 한 1% 상승하는 데는 이 벤치마크에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두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목표 주가 4,700달러 제시한 영향이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회복력 증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예상보다 나은 성장으로 향후 18개월 이상 컨센서스를 능가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탈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다. 라는 긍정적 평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